use debt to create wealth. 많은 사람들이 빚 없이 사는 것을 재정적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사실 빚이 없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빚이 없는 상태가 덫이 될 수도 있어요. 돈과 빚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의 사고방식과 재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활용해서 어떻게 부를 만들어내는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빚 때문에 왜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지를 말이죠.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빚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육을 쓰거나 손발로 일하면서 제한된 자원인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만으로는 절대 부를 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청구서를 납부하거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꿈을 위해 돈을 벌기보다는 당장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빚을 사용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통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사는데 돈을 쓰죠. 예를 들면 비싼 이자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할부 구매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런 소비는 자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부담만 더 키웁니다. 그렇게 빚을 부르고 돈 걱정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돈과 빚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죠. 그렇다면 중산층은 어떨까요? 중산층이 돈을 버는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 약간의 투자를 더하는 정도죠. 예를 들어 소규모 주식이나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은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로 부를 크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목적도 독특한데 많은 경우 부자처럼 보이는데 돈을 씁니다. 비싼 차를 사고 고급 주택에 살고 명품 옷을 사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이런 소비가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부채를 늘린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풍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에 의존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신용 점수를 좋게 유지하면서 빚을 꼬박꼬박 갚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빚으로 자산을 창출하기보다는 주로 소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애쓰지만 현실적으로 은퇴라는 목표는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빚을 활용할까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법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과거에 느꼈던 결핍이나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줄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좋은 사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기차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차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주문 모델을 도입했어요. 고객들은 자신의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리기 위해 돈을 냈고 머스크는 이걸 자산으로 활용해 공장을 세우고 차량을 만들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시스템과 자산을 통해 돈을 벌도록 만듭니다. 즉, 한 번 노력한 결과물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혹은 다른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이 자산들이 자동으로 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이들이 일을 쉬고 있을 때조차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부자들이 돈을 쓰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산을 늘리고 그 자산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최우선이죠. 소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보다는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필요한 걸 사는 방식을 택하죠. 또 부자들은 빚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빚을 단순히 소비를 위해 쓰지 않고 자산 창출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고 집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빚을 활용하면 자산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훌륭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비즈니스 지출로 얻은 포인트를 추가 수익처럼 사용합니다. 이 포인트는 숙박, 물건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은행 돈을 사용하는 게 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땐 은행 돈을 빌려서 그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돈을 빼쓰지 않고도 돈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자들의 소비 핵심은 단순히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창출하고 돈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이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돈과 빚을 다루는 방식이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를 쌓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예요. 부는 사실 시간으로 측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10억을 벌더라도 이걸 1년에 번 사람과 40년에 걸쳐 번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를 가진 것이죠. 1년에 10억을 벌면 40년 걸려 벌게 된 사람보다 40배 더 부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수익 창출 속도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빠르게 발생하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 더 많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는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는 핵심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빨리 벌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빚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교환해 돈을 벌고, 중산층은 신용과 부채를 활용해 겉으로 부자처럼 보이려 노력하지만 이는 소비 중심의 패턴으로 자산을 늘리지 못하죠. 반면에 부자들은 자산을 통해 시스템으로 부를 창출하고 빚을 도구로 삼아 자산을 더 빠르게 키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가요? 만약 부자들의 소비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세계 부자들의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무료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매주 전세계 부자들이 빠르게 돈 버는 방식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